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에서 만들고 여행 중개소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데일리 동영상 뉴스 5월 23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또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아무튼 바빠야 좋은 거겠죠, 그죠? 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바운드를 위한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소식이죠. PCR 검사도 있고 격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비자가 일단 발급을 해야 오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획 특집 기사로 저희가 아주 특별한 허니문 캐나다 오로라 여행 관련한 기사를 저희가 텍스트 뉴스에서 좀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고요. 사이판 가족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이판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여행이 아니라 가족 여행,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 협회가 지난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로얄 에어 필리핀 항공이 인천 부산 취항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7월인데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속해 있죠. 스타 얼라이언스가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고요. 노란풍선에서는 일본 관련 상품 속속들이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립 어드바이저에서요. 탑 10 국내 호텔인가? 아무튼 탑 10 세계 10개 호텔을 정했는데 이 중에서 10위권 내 국내 호텔 어디가 있는지 좀 보고요. 물론 텍스트 뉴스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 차 있죠. 요거 차 마시는 차. 요거를 좀 마시기 좋은 여행지가 따로 있대요. 그냥 자신이 행복한 곳이면 좋은 곳 아닐까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하와이 관광청이 주말 통해서 시티 포레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에어부산은요, 유공자와 유가족 국내선 할인 들어갑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이죠. 4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방문 비자, 단기 방문이 이제 C3입니다. 요거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 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일반 국가 레벨 1입니다. 일반 국가는 일반 국가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 C3 요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발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단기 방문 비자 발급은 일반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 그리고 개별 관광, 그리고 친지 방문, 상용 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된 우수 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됩니다. 효력이 잠정 중단됐던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을 하는데요.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됐던 다수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 레벨 2 등요. 주의국가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왜 마지막에 이런 죄송말을 붙였나 모르겠네. 왜 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되면 안 되죠. 아무튼 인바운드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이고
사실 6월 1일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하려면 동시에 탁탁 팍팍 풀어야 되는데 뭐 너무 그 좀 거시게 해요. 그죠? 예. 다음 소식. 이제 캐나다 허니문 관련한 저희 기사를 저희 특집으로 이번 나가는데 뭐 내용이 긴데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방송에서는 그 허니문 여행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 뭐 몰디브, 하와이, 사이판, 괌 뭐 이렇게 또 최근에 이제 뭐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미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허니문 상품의 기존 좀 그 고정관념을 깨고 오로라를 보러 가는 허니문 이런 것 좀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자, 하나둘 틀에 박힌 허니문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색다른 신혼여행지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색적인 굉장히 이색적인 신혼관광 여행지 캐나다로 떠나는 오로라 여행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만 오로라 여행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여름과 가을에도 가능한데 요게 어디가 가능하냐 뭐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캐나다 여기에서만 가능한데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로 손꼽은 캐나다의 옐로 라이프는 연간 240일 이상 오로라가 출현을 하지요. 8월 말부터 10월 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캐나다 여기에 8월 말 10월 초는 우리나라 한참 덥겠네 8월 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기 합니다. 11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오로라 여행 최적기죠. 많은 이들이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캐나다 오로라 여행은 일정의 그 뭐죠? 미항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밴쿠버 그리고 캐나다 로키 등 월드 클래스 여행지를 추가해서 대자연, 대도시, 관광, 쇼핑, 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 등 한 번의 여행에서 모두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5피 정도.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인 개그우먼 홍현희 씨와 그 남편 제이슨 커플, 이른바 히슨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커플이 그 저기 신혼여행을 좀 미뤄왔다가 여기 바로 어디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라이프로 겨울 호로라네 겨울 오로라 갔다 왔어요. 여름에는 안 가고 아무튼 겨울인데 요거 관련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초록빛 오로라의 허니문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정으로 좀 해야 하는지 저희 텍스트 뉴스에 일정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우리 여행사분들도 관련 좀 힌트 이제 좀 벤치마킹해서 상품 꾸리실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세한 내용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판 가족 여행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사이판 현지의 사정이 좋아졌다라기보다 현지 사정은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게 좀 바뀌어서 그렇지. 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귀국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여행자들의 하와이와 하와이랜다 사이판과 한국 요거 여행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사이판은 올해 2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18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의 그 격리 없이 입국 허용됐죠. 이에 따라서 사이판에서 진행되는 귀국용 코로나 검사 의무도 면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때 면제가 되니까 사이판에서 검사하는 것도 면제가 당연히 되죠. 더 편해졌다는 얘기야. 자녀를 동반한 사이판 여행 시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의 연령대별 준비 사항은 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 연령대별 출입국 점검해야 될 건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4개월 미만 입국일 기준 여행 전에는 24개월 미만 굉장히 어린이지. 사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여행 전에는 출국용 코로나 검사가 필요가 없고요. 여행 중에도 검사 면제돼요. 여행 후에도 귀국 격리 면제. 24개월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통과. 그 다음에 만 2세에서 만 12세, 입국일 기준인데, 만 12세는 8, 9, 10, 11, 12,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미만까지, 여기 여행 전에 출국용 신속 항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귀국용 코로나 검사에 있었는데 이제 면제됐고, 귀국 후에도 귀국 격리 면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중딩 고딩 정도. 요거는 요 대상자는 출국용 신속 항원 검사 필요하고요. 여행 중에는 귀국용 코로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 지원됩니다. 어디서? 사이판 관광청에서. 여행 후에는 귀국 시 7일 자가 격리인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여행사 단체입니다. 이른바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 협회입니다. 기존 그 전에는 이제 케이타스라는 대한중소 여행사 연대 케이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 협회 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에 따라 앞으로 이제 케이타스는 없어지고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 협회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지난 17일 서울관광재단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전국 여행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행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립 총회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국회의원들 축하 영상도 보내오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초대 회장은요, 케이타스 회장을 맡고 있었던 강순영 보성 블루투어 대표가 추대가 됐고요. 강 회장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 지금 대정부기구인 협회를 설립해 함께 권리를 보호받고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같은 이유로 협회를 만들었다고 설립 배경을 전했습니다. 향후에 협회는 여행업 디지털을 위한 ICT 교육 사업, 전세기 사업, 업계 위상을 높이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 사업과 공제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여행사의 권익과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소상공인 여행사 협회는요, 여행업에 등록된 매출 규모 10억 원 미만, 직원 규모 5인 이하의 사업체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가입 문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저희가 공개할게요. 강순영 회장 전화번호인데 이거 유튜브에서 좀 하기 그렇다. 저희 텍스트 뉴스 보세요. 텍스트 뉴스 보시면, 왜냐면 유튜브는 또 많은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또 좀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혹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디 무슨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로얄 에어 필리핀 취항 일정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뜨죠, 이번에. 로얄 에어 필리핀 항공은 오는 7월 14일 부산 클락, 그리고 7월 23일 인천 보홀 운항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부산 클락은 주 2회 목요일 일요일 일정이고요. 부산 출발 저녁 9시입니다. 현지 도착은 현지 시간 23시 50분이고요. 복편은 현지에서 1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인천 보홀편은요, 주 4회 일정입니다. 일단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정이고요. 인천에서 20시 출발하고 현지에는 23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로얄 에어 필리핀 항공의 한국 GSA는 팬 아시아 에어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세계 최대 항공 동맹체죠. 스타얼라이언스가 지난 14일 창립 2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997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스타얼라이언스는 범세계적 영향력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설립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스타얼라이언스와 회원사들은 Together Better Connected라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고 신규 캠페인 및 고객 혁신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새 슬로건은 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원활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폭을 더욱 확장시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 중단됐었죠? 일본 여행. 이제 열릴 것 같죠?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무비자 관광 다시 될 것
좋지 않겠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란풍선에서 관련 상품을 재빠르게 또 잽싸게 출시를 했습니다. 보면 뭐냐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 티웨이 등등 국적사 이용해서 추진 중인 북해도 전세기 운항편이에요. 북해도 그 연계해서 3박 4일, 4박 5일 두 가지 일정으로 북해도 전세기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래요. 일본 여행 상품 소개했다고 또 난리치서 이상하게 들어와서 댓글 다시는 분 없겠지.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무튼 무슨 정권이 바뀌어서 일본 여행이 다시 가능해지고 이거 2차원은 아니에요. 2차원은 아니고 일단 코로나19 영향이 컸고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해서 그렇지 일본 여행이 못 가거나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끊겼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상품을 출시했고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데스티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노란풍선 이렇게 출시를 하니까 앞으로 또 외항사가 일본 항공사죠. 일본에도 LCC가 있고 항공사까지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면 또 어떻게 아웃바운드가 수치가 급증할지는 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시작 우리 여러분들 힘차게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대한민국 여행계 모든 분들 화이팅!